옥성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. 오늘은 치과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잇몸병, 치주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. 실질적으로 이를 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충치 때문에 이를 빼시는 건 아니고요. 잇몸병 때문에 이를 빼시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좀 많습니다.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98% 이상은 다 잇몸병이 있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. 보통 일반적으로 한 90에서 95%까지는 잇몸병이들 갖고 있는 걸로 보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연해 있는 질환은 첫 번째는 감기고요. 두 번째는 치주질환입니다. 그래서 이 치주질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 치은염과 치주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치과 가시면 치은염이 있어요, 치주염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은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치은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잇몸 쪽, 잇몸을 치은이라고 그러거든요, 한자로. 그래서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부분, 잇몸 살 부분만 염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. 치주염이라는 거는 치아 주위, 잇몸 뼈도 있고 잇몸 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염증으로 치아를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염증이 생긴 거를 치주염이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세요. 치주염의 제일 큰 문제는 잇몸 뼈가 녹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. 우리 치조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치아를 잡아주는. 사실 치아가 아무리 튼튼하고 이래도 잇몸 뼈가 녹게 되면은 이가 기능을 할 수가 없고 통증 때문에 이를 빼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대부분 어떤 분들 보면은 나 치과 한 번도 젊었을 때 가본 적이 없어.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가 너무 아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충치가 아니고 치주염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치주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요거는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치아의 구조인데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 위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치주염은 그 나머지 부분들이 전체 염증이 생긴 게 치주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자, 치주염과 치은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되어 있네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치주질환이 생기면 치은염 같은 경우에 사실 양치만 잘하셔도 금방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치은염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청소년기나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 이렇게 어린 학생들한테 많이 생기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주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. 아시겠지만 요즘은 청소년기만 돼도 거의 신체적인 조건은 다 성인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뭐 고등학생만 돼도 성인병이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치주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 치주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단계에 들어서 스케일링이 좀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세요 그러면은 떼낀 것 빼내는 정도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이 치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떼낀 게 아니고 균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 균덩어리들이 치아에 계속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독소를 내뿜게 되고 이 독소들이 잇몸 뼈도 녹이고 잇몸의 염증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떼낀 것 빼내는 것이 아니고 이 균덩어리를 제거를 해서 소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치석을 다 제거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치석이 점점 늘어나겠죠. 늘어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다시 잇몸의 염증을 만들 수가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게 치과의사들이 재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려요.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스케일링 한번 해서 균덩어리 탁 떨어뜨리고 다시 또 시간 지나면 점점 올라가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스케일링해서 다시 균수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잇몸병 관리의 가장 기본이고요. 치과에 가면은 보통 이제 1년에 2번,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이 보험이 좀 되고 있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, 저거 봐. 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씩만 스케일링 하라 그러는데 치과 가면은 맨날 2번 하라 그러더라. 이놈들 돈 벌려고 그러나 보다.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고요. 1년에 2번씩 스케일링 하는 거는 치의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치과의사들이 정부에도 항상 얘기를 해서 1년에 2번 스케일링이 좀 필요해요. 스케일링 2번 해야 돼요.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래.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2번 스케일링 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일단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먼저 스케일링 한번 해보자.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좀 진행이 좀 됐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갖고 1년에 2번 스케일링 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무슨 소리냐. 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쭉 또 얘기를 해야 돼요.
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하다 보니까 번거롭죠.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도 예,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하세요. 이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는 걸로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은 1년에 2번을 좀 권해드리고요. 정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좀 받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. 기본이 2번이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1년에 3번, 4번 받는 것들도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2번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은 관리가 잘 되면 예, 1년에 한 번 받으셔도 돼요. 관리가 잘 안 되시거나 잇몸 정말 안 좋은 분들은 1년에 한 3번은 받으시는 게 좋아요. 이런 분들은 3, 4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는 게 좀 좋거든요. 균덩어리를 떼내서 염증을 만들지 않도록. 두 번째로 이 치석들이 이 치아의 위쪽에 있으면은 스케일링을 해서 제거가 가능한데 이 치석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안 하면 치석들이 점점 타고 내려갑니다. 이 아래쪽 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위쪽 부분은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되겠지만은 밑에 있는 치석들은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. 요때부터 잇몸 치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. 치과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잇몸 치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치주 소파술과 치근 활텍두를 합쳐서 잇몸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. 마취하고 긁어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은 바로 이 치료를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안쪽 부분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면 아프실 테니까 마취를 해요. 마취를 한다 그래서 잇몸을 잘라내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마취한 다음에 이 틈 사이, 여기 틈이 좀 있거든요. 틈 사이에다 기고를 넣어갖고 다 긁어내는 거죠. 치석들을. 염증, 노폐물, 치석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서 잇몸 조직의 회복을 유도를 하는 거를 이제 잇몸 치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게 더 심해져갖고 치석이 정말 밑에까지 내려갔어. 그러면은 기구를 넣기에도 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. 요때는 잇몸 수술이라는 거를 하시게 돼요. 가끔 보면 나 여기 잇몸 수술까지 받았어요. 뭐 큰 병원 가서 잇몸 수술 받았어요. 대학병원 가서 받았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인데 잇몸 수술이라는 거는 이게 너무 치석이 많이 균덩어리들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긁어내는 것들도 해결이 안 돼. 그러면은 잇몸을 조금 좀 벌려서 잇몸을 째고 벌려서 그 깊은 데까지 다 균덩어리들 제거하는 걸 잇몸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든 잇몸 치료든 잇몸 수술이든 결국에는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. 이 치석이라는 게 균덩어리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 이게 정말 잇몸 치료나 잇몸 수술까지 안 되시려면은 치석이 위에 있을 때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은 스케일링입니다. 1년에 한 번씩은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은 꼭 스케일링 받으시고 또 1년에 한 번 치과 가셔갖고 검진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좋잖아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가 있어도 처음에는 아프지 않다고 말씀드렸죠. 검진 가셨을 때 충치도 같이 봐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꼭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. 이 치주 질환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치아가 흔들리거나 이러는데 잇몸 같은 경우에는 치아와 다르게 우리 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좀 있어요. 특히 전신질환 있는 분들, 가장 대표적인 전신질환이 당뇨 있는 분들. 보통 이제 연세가 뭐 50이 넘어가거나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당뇨나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당뇨가 있으시면 잇몸 질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. 잘 아시겠지만 당뇨 있는 분들 병원 가면 주의사항 얘기 들으시잖아요. 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잘 안 나을 수가 있어요. 뭐 빨리빨리 치료하셔야 돼. 당 조절하셔야 돼. 이런 얘기를 듣듯이 치은염도, 치주염도 당뇨가 있으면 잘 안 낫게 됩니다. 이럴 땐 1차적으로 하실 게 당 조절하시는 게 1차적이에요. 내과 가시면은 당이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약 처방이라든가 식이요법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. 그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너무 이 잇몸 상태가 안 좋고 전신질환 상태가 안 좋으시면은 치과에서도 바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이 전신질환과 잇몸과의 관계는 요즘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안에 있는 균들이 우리 몸의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 연구가 많이 좀 되어 있거든요. 우리 입안 같은 경우에는 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단위 면적당 균수를 따진다면 대장보다 균이 많은 데가 입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균을 항상 갖고 다니는 데가 바로 입안인데 이 균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몸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치주질환 같은 경우에는 균들이 우리 몸 속으로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균들이 우리 몸 속에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
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 같은데 특히나 이제 심장 판막술이라든가 스텐트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으신 분들은 그쪽 부분에도 균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서 그 심장병을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심내막염이라든가 이런 감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잇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이 균들이 폐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우리가 호흡이나 이런 것들, 폐렴 환자들 많은 분들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그 안에서 치주균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폐렴도 잇몸병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라는 연구 논문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호흡기 질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또는 이 균들이 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타고 좀 돌다가 뇌로 가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. 이럴 때는 뇌졸중의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치매의 역할, 치매에도 일부분이 좀 관여를 하고 있다.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실질적으로 이 치매와 구강 건강과의 관계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가 없는 사람들이 치매가 빨리 온다.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그거는 이제 이를 빼게 되면은 딱딱딱 씹는 게 여러분들 여기다 대고 딱딱딱 물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느끼실 거 있잖아요. 근육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딱딱딱 씹는 이 적절한 자극이 또 뇌의 활성이라든가 혈액순환 같은 걸 좀 도와주게 되는데 이 치주질환 때문에 이를 뺐건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이를 뺐건 제대로 씹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면은 이 뇌에 대한 적절한 자극이 없어지니까 뇌가 퇴화가 좀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치주질환이나 치매의 관계에서도 많이 규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또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치주질환과 또 관련이 있다. 이런 연구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. 이제 균들이 피를 타고 들어가면서 관절 부분에 고착을 하는, 달라붙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치주질환을 치료를 하면서 그거를 뭐 치주질환 치료를 한다 그래서 관절염이 개선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악화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이 그 치주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인데 여성 호르몬과 치주질환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우리 어머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신 경우들이 있죠. 내가 굉장히 이고르고 예뻤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 사이가 자꾸 벌어지더라. 이가 틀어지더라.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는 이가 되게 좋았는데 둘째 낳고 산후조리할 때 그때 얼음물 안 먹었어야 되는데 찬바람 안 쐈어야 되는데 그때 풍치가 왔잖아. 그때부터 내가 이가 시려졌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특히나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때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여성 호르몬이 나왔을 때 그게 잇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. 잇몸을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3, 4일 이 안 닦고 다녔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됐을 때 임신 호르몬이라든가 뭐 예민할 때는 월경주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잇몸이 예민했지만 옛날에는 3, 4일 이 안 닦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이제 뭐 하루 이틀만 이 안 닦아도 이가 붓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잇몸이 임신성 치음비대나 임신성 치주염 같은 것들이 생기기가 굉장히 좀 쉽거든요. 보통 이제 요즘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으면 치과를 먼저 찾아와요. 그래서 뭐 사랑니 뺄 거 빼고 충치 치료할 거 치료하고 잇몸 치료할 거 하고 스케일링도 받고 이렇게들 가시거든요. 또 한 가지는 그 임신하셨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간식 같은 거 궁금한 게 많잖아요. 입덧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먹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시게 되고 또 주위에서 좋은 것들 많이 사주시잖아요. 이것도 사다 주시고 저것도 사다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 간식 자주 먹으면 이 잘 썩고 망가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또 임신 때문에 이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반면에 몸은 점점 무거워지죠. 피곤해지고 무거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양치나 이런 거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출산 후에 이가 시려지거나 이런 증상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임신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과정 중에서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양치나 구강 관리가 소홀해졌을 때 이런 경우 많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가 자꾸 틀어지거나 벌어지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. 그 예를 들자면은 우리 단단한 땅에 말뚝이 박혀 있으면 말뚝을 발로 차거나 밀어도 말뚝이 움직이지가 않겠죠. 근데 진창에 말뚝이 박혀 있으면 말뚝을 밀거나 움직이면 이게 다 틀어지잖아요.
잇몸이 탄탄한 상태에서는 내 치아들이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. 근데 잇몸이 안 좋아지시면은 내가 씹는 힘에 의해서도 치아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치과 가서 검진을 받고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. 가끔 보면은 이제 양치할 때 피가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사실 플라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, 이랬을 때는 양치하실 때 피가 좀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치를 잘 하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 또는 조금 길면 한 10일 정도 지나면 피가 멈춰야 돼요. 만약에 그 이후에도 계속 피가 난다면은 그거는 양치질로 해결할 수 없는 치주 질환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때는 또 치과 가서 검사를 받고 염증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.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치주 질환 치료하시고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스케일링 받으면 이 사이가 벌어진다 아니면 이를 깎아낸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보통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은 스케일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그거는 오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첫 번째로 치석이 붙어 있으면 치석이 균덩어리이기 때문에 잇몸이 부어 있어요. 그래서 정상적인 잇몸뼈가 여기 있으면 잇몸이 이렇게 뼈를 덮고 있는 게 가죽이니까. 그런데 이게 이제 치석이 많이 있고 그러면 잇몸 염증 때문에 잇몸이 이렇게 부어 있다가 스케일링을 깨끗하게 해갖고서는 치석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 붓기가 빠지는 거죠. 그러면 잇몸이 쓱 하고 내려갑니다. 그러면은 이 사이에 공간이 조금 더 커지게 보일 수가 있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스케일링 하면서 이가 다 틈 사이가 생겼다. 이를 깎아냈나 보다.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잇몸의 붓기가 빠지고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갔다. 그게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일단 치과 가서 스케일링 1년에 꼭 한 번씩 받는 거 잊지 마시고 기본은 2번이니까 잇몸이 좀 안 좋거나 또 담당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스케일링 받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치과 가셔갖고 구강 검진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면은 건강한 생활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